요즘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는 소식이 많은데요. 뉴스 중에 한 두세 개를 제가 얘기 드려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찌른 살인 미수 혐의로 교회 목사 64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게 부인이 57세인데 아파트 집에서 부부싸움하다 열받아서 통제가 안 돼서 칼로 부인을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병원에 가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화날 때 통제돼요? 안 돼요? 머리에 열받으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다 그냥 낮에 터져버리죠. 또 하나는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려버렸어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술 먹은 다음에 술값 주시오 하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부장판사다. 이렇게 술 취해서 그러니까 판사를 보겠어. 이 정신 이상이다 해가지고 그냥 신고해버리고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죠? 또 하나 좀 재미있다 그럴까? 자신이 일하는 상점에서 강도를 하던 중 동료 여직원 2명을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살인범이 20일 저녁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어요. 사형수는 로버트 L. 헨리라는 55세인데 주사약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사형법이 없어서 그냥 영원히 무기징역인데 미국은 거의 주마다 사형법이 폐지 안 된 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유언에서 이제 희생자들의 사과도 하고 유족들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도둑질난 손을 자르는 대신에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자란 이유로 살인을 되풀이하는 것이므로 나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질 했다고 손을 자르는 대신에 목숨을 끊는 것은 죽인 건 자기 손이 했지 자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내 목숨을 끊냐 이거지. 이것은 또 자신을 죽이는 또 다른 살인이기 때문에 이 살인죄는 나쁘다. 그래서 살인이 폐지돼야 된다. 이제 평생 감옥에서 잘 먹고 잘 놀 생각만 한 사람이죠. 그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유가족 중 한 명이 죽어라 하고 외쳤고 그 소리는 유리창 칸막이 너머로 처형실에까지 들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지금 200년 근래 200년 동안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해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회사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쓰는가가 목적이에요. 그죠? 이익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 가도 땀 흘려 일하는 게 없어요. 기계가 다 해주고 그냥 운전만 하면 되고. 인터넷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 개발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두 번째로 개발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한국을 세계 인터넷 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 보면 대부라는 영화가 있었지, 그죠? 예, 마피아. 근데 이제 한국에도 대한민국 인터넷 대부가 있어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 기술을 개발한 이제 정길남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만들면서 외국에 있는 인재를 초청할 때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일본 제일 교포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사에서 일하다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개발했어요. 세계 두 번째면 대단한 겁니까? 대단했대요. 처음에 서울 인터넷 1982년에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서울대학에 이 인터넷을 딱 보냈을 때 그것이 갓때 처음. 그랬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지금은 우리가 뭐 이메일이고 뭐고 아무 걸 해도 당연한데 그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학생들을 이제 카이스트에서 가르칠 때 얼마나 깐깐한지 거의 박사 학위 논문이 그냥 반밖에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근데 학생들에게 교수가 되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사업가가 되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계의 거물들은 전부 다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된 이제 밑받침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학생들에게 그냥 오로지 원하는 것이 운동이었대요. 그 여기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게 운동은 왜 그렇게 강조했나? 몸이 건강해야 연구도 잘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 때문이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선 머리를 극한까지 쓴다. 머리만 쓰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연구는 20-30년 걸리는 장기전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좋은 연구 결과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잘된 것일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제대로 운동한 제자들은 다 잘됐다. 제대로 운동한 제자들은 다 잘됐다. 나중에 운동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 연구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와서 몸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하, 첫눈이 내리면 연구실 식구가 다 같이 북한산 정상에 꼭 갔다. 여름엔 설악산에 가서 반나절 안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어차피 기술 연구라는 게 그런 것이다. 상식적으로 되는 것은 연구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 벤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친 짓에 가깝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운동을 통해 그 한계를 뚫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운동을 통해서 그 한계를 뚫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등산은 그런 멘털 게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운동하지 않으면 머리 쓰는 게임에서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매일 운동해서 땀 흘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별로 없어, 그죠? 예. 예, 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한 이 기초를 놓은 이분의 이 철학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재림신도의 가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페이지에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직업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움이 그를 즐겁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체내의 훌륭한 기관들을 운동시킬 노동을 해야 했다. 아담도 뭘 해야 돼요? 자기 체내의 기관들을 운동시킬 노동을 해야 했다. 사람이 성결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데 행복이 있었다면 사람은 직업 없이 살도록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무엇이 사람의 행복이 될 것인지 아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하셨다.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약속과 사람이 날마다 먹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명령은 동일한 보좌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늘에 가면 평생 놀고 먹을 줄 알았는데 하늘에 가서도 뭐예요? 야, 이게 심각해져 버렸어. 아마 장명숙 자매는 거기 가서 아마 볶음국식을 잘 해야 되겠지, 그죠? 우리 장영숙 자매님은 또 농사를 잘 질 것이고, 김영숙 자매님은 떡을 잘 할 것이고, 이 특별히 노동이 없는 이 시대에 노동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동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육 278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실외의 운동, 특히 유용한 노동은 심신의 휴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서 교사가 모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이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보면 이게 굳어 있는 걸 내 스스로가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도 노동을 해도 이 굳은 것이 유연해지기보다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간다는 게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은 이 노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운동이다. 도시에 있다가 금방 농사지로 시골에 가서 갈 수도 없잖아. 그죠? 매일의 적당한 세자녀 지도법에 있는 말씀들을 몇 개 읽어드리면요. 매일의 적당한 운동은 근육에 힘을 공급할 것이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힘이 없고 연약하게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척추 측만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뼈를 잡고 있는 것은 뼈가 스스로 이렇게 딱 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뼈를 이렇게 제 다리에서 이렇게 딱 있게 잡아주는 것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하우스 안에다 이제 씨앗을 심고 토마토나 오이나 이렇게 심을 거 아닙니까? 심어 놓은 걸 이렇게 보면 햇볕이 들어와요. 비닐 한 겹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톡톡톡 부러져. 사실은 비닐 한 겹밖에 안 돼. 그죠? 근데 그 식물을 갖다가 하우스 밖에 심어 놓고
2, 3일 지나면 어때요? 이것이 질겨가지고 부러지지가 않아, 부러지지가. 그 뭘 얘기할까요? 실내에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근육이 튼튼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이 근육을 결합하는 이 조직들이 약해지면 피부도 늘어지고 처지게 되겠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요즘 밖에 나갈 때도 햇볕 안 보려고 다 뭐 해요? 모자. 옛날에는 시골에서 일하면 누집 엄마다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은 젊은인지 늙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햇볕도 안 보고 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육들이 점점 더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뽀해졌나요? 요새 햇볕 좀 봤거든.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중에 배자매 얼굴이 제일 못났다. 그 얘기 내가 한참 했어. 그래가지고 막 차 타고 가다 내가 말을 해놓고도 좀 민망했거든. 배자매 얼굴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죠? 이게 보니까 곡식도 아주 아침 점심 열심히 잘 먹고 밖에 열심히 자고 뭐 음목거리 하고 녹그릇에 먹고 새비름 열심히 먹고 하더니 아이고 깜두이가 백인이 되듯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거든. 세상에 이런 일.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아까 아담이 육체 노동을 통해서 몸 안의 세포들이 뭐 한다고요? 운동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생명의 활동을 하고 노폐물도 빼주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하고 이렇게 살아와도 이제 한계를 만나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제가 우리가 왜 자꾸 새로운 걸 찾아 나설까? 와이프는 빛이 세상 끝날까지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운동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운동의 목적은 몸 안의 기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몸 안의 기관과 세포들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영제인데 이제 야, 사람들이 징이 뭐냐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징소리 한번 올려놔봐라. 올려놨더니만 전화가 깨온대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듣고 하면 명연반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처음에 징치고 어깨 금방 낫고 다리 좋아지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고 하루 종일 징만 치다 징 맞아 퍼져버렸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막 내 죽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징도 안 치고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다시 치시는데, 야, 그것만 치면 콧물이 jeljer 나온다. 그죠? 한 번만 쳐도 아마 콧물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노인네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전에보다 좋아지니까 이게 확신은 가져요. 근데 사람들 얘기가 대부분의 얘기가 그거 징을 쳐서 어떻게 병이 낫느냐. 참 휴황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뭐 약을 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병을 고친다든지 뭐 째고 수술해서 낫는다든지 어떤 분은 그냥 아토피가 순간에 나버렸대. 피부병이. 나만 있죠. 나만 장군이 뭐 걸렸어요? 문둥병 그거 낫듯이 나버렸대. 그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 여기 김호동 형제님도 얼마나 오래됐어요. 집 지면서부터 가려움증이 온몸에 가렵고 머리 가려운 게 안 나가지고 그렇게 애잡섰는데 징 2번 맞고 그냥 머리 뒤에 가려운 것도 사라져버려. 이 피부가 징 맞아서 왜 그리 잘 나을까? 제가 보니까 이 폐자매 얼굴에 왜 깨끗해졌을까? 세비를 먹어도 그렇게 확 안 달라졌거든. 근데 이 모든 세포 속에 균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엄청난 유독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세포 내에 이 독성 물질들이 생기면은 인체 스스로가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하게 이렇게 보따리를 쌓아버려요. 보따리가 뭔지 알죠? 개구리가 물속에 알을 썰어 놓으면 물이 알 속에 못 들어가도록 뭐가 쌓여 있어요? 점액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먹어도 약효가 있을까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포 조직 속에 있는 유독물질을 태워내야 되는데 이것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세포 내에서 뭐를 발생시켜야 돼요?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켜서 이걸 산화시켜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균들을 직접적으로 죽여야 되거든. 우리가 아는 뭐 아토피나 건선이나 여러 가지 무좀이나 이런 곰팡이 균들이 유전자에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쌓여버리면은 속에 침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유일한 것이 뭔가 하면 광선이에요. 광선. 광선 중에 제일 독한 게 뭐예요? 방사능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은 이 막에 쌓여있는 균형과 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을 쬐서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이 광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모르죠? 방사선은 아니라도 내일 모레 우리 곡식 공장지 있는데 용접하는 데 와보세요. 그 용접하는 불꽃 딱 눈에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실명 안 되지만은 하룻밤 잠 못 자고 이 모래 넣어놓은 같이 아프고 눈물 나고 거의 미쳐버려요. 그 불빛 한번 제대로 본 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내성 없는 2차 면역계로서 강력한 살생력을 가진 것이 노시라 그랬지. 그죠? 구리는 이끼라든지 모든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의 세균들을 다 죽일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산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몸에 활력도 주고 근육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주석은 체액을 갖다가 정상적인 물질로 환원을 시켜줘 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제 진균류라든지 곰팡이균 그 다음에 기생충을 죽이는 강력한 살생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식은 보통 그 부분에다가 문지르든지 그래서 연구가 나온 거지. 그죠? 먹어서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지르거나 먹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막이 쌓여 있을까? 여러분 다리에 상처가 생기면은
이 서해부에 아니면 손에 상처가 생기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가래토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 균이나 독성 물질이 전신에 번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체가 그 부분의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점액을 분비해서 딱 싸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 몸 스스로가 먹어도 방법이 없어요. 발라도 잘 안 없어져요. 이런 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파장으로 밖에 없다.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우리 인체에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균을 살생시키고 산소를 발생시켜서 독성 물질을 산화시켜 제거하고 또 엄청난 살생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노신데, 그래서 우리가 징을 치면은 그 파장이 어떻게 돼요? 소리는요, 반사음인 메아리가 있어요. 우리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야호 야호 야호, 이게 이제 메아리지요. 이 메아리를 활용해서 사는 것이 박쥐예요. 박쥐가 초음파를 이렇게 발생돼서 부딪혀 오는 그 파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먹이도 하고 벽도 하고 안 보여도 잘 이렇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메아리가 있는 반면에 진동음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파장이 우리 몸 세포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 물질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파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회복이 될까 하는데, 우리가 이 소리에는 그 물체의 입자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 그죠? 그것이 우리가 양자 역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징을 치거나 꽹과리를 치면은 그 소리와 더불어서 그 놋의 입자가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내 몸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세포막을 뚫고 세포 내에 들어와서 실제 균을 죽이고 산소를 발생시키고 노폐물을 태워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몸의 각 장기가 공명을 일으키는 파장이 다 다른데, 이 징은 큰 소리부터 아주 작은 소리까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울림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파장을 한 번에 발생시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걸 쭉 해봤더니만 우리가 저녁을 굶었을 때 명현반응, 고기를 끊었을 때 명현반응, 녹그릇을 썼을 때 명현반응, 은을 찼을 때 명현반응, 또 뭐가 있어요? 쇠비를 먹었을 때 명현반응. 이걸 다 합해도 징의 명현반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건 사람을 막 꼬꾸라뜨려 버려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방사능이잖아. 그죠?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 내에 그 파장과 입자가 들어와서 역사할 때 엄청난 노폐물이 빠지고 몸이 회복되고 재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좋다 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운동 안 한 거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영숙 집사님이 살이 안 빠져, 살이. 1년에 한 번씩 꼭 검색을 해도 안 빠져. 요새 날씬해져 가요. 세비름의 효과, 노쇠 효과도 있지만은 징을 치고 같이 하니까 이 몸 안의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 세포를 만드는 뭐를 없애버려요? 바이러스 자체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운동해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그것을 넘어설 만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만한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지만은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을 운동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뭘까?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듯이 그는 자기 체내의 훌륭한 기관들을 운동시킬 노동을 해야 했다. 우리에게 그만한 노동할 환경도 안 되고 에너지도 없고 운동을 해도 수십 년 뿌리 박혀서 이게 막에 쌓여있는 세포들은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수도 없고 균과 노폐물이 점령하고 있어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징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정길남 박사가 한 얘기처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제들을 모아놓고 극한에 가까운 두뇌 플레이를 하면서 시간만 되면 이런저런 이유 핑계로 등산 가고 운동하고 계속 그것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운동을 통해 그 한계를 뚫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뭐를 뚫는 한계요? 저도 그래요. 당신은 왜 희한한 것만 자꾸 하느냐? 뭐 노시고 은이고 새비름이고 칭이고 왜 하느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해보면 또 안 돼요. 큰 병 없는 사람은 저녁 굶고 볶음국수 먹고 운동만 해도 다 잘나. 최악의 상태에서 온 환자들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노설 쓰면 좀 낫고 은을 쓰면 좀 더 낫고 새비름을 쓰면 좀 더 낫고 그래도 뭐를 만나요? 그래도 한계를 만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과연 이 한계점에서 성경은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가 봤더니만 징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방사능 쬐듯이 징의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고 해봤더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영애 자매만 해도 그렇죠. 허리가 평소부터 약하게 태어났대요. 우리 이미정 자매도 그렇고. 근육을 튼튼하게 한 데는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노시. 그래서 이 노빠 두 개를 매일 허리에 딱 받치고 잤더니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아프지가 않고 너무 좋대. 사람은 뭔 힘으로 산다 그래요? 허리 힘으로 살지. 허리 힘이라는 건 근육이잖아요. 그죠? 근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세상에 건강에 대한 치료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 표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저녁도 안 굶고 고기 먹고 늦게 자고 이런 사람들이 징만 친다고 병 나을까요? 안 나요.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저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시하는 게 기초예요. 기초는 시멘트 속에 철근을 넣는 건데 철근을 얼마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중요하지. 그죠? 기초가 없는 집은 아무리 집이 잘 서도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집을 아무리 뜯고 고치고 다 부셔버린 듯 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녁 굶고 일찍 자고 곡식 잘 드시고 우리가 바른 생활하는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편들을 활용할 때 우리 몸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피를 잘 돌게 하는 운동이다 이거였는데 우리 몸 안에 각 기관과 노폐물로 오염이 돼가지고 위장막에 탁 쌓여서 영양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세포까지 활동하게 하기 위한 운동의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